먼저 이제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대규모 탄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그 모든 노동조합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즉시 즉각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사용자의 행위를 제를 통해서 원상 회복을 하기도 하는데, 해고자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해결을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중립 의무가 전혀 관철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히 지배 개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공공부문이 어떤 그 노사관 분쟁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정부가 그것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그것을 노동조합의 각종 다양한 행위를 하나하나 행위만을 끄집어내서 여론화시켜서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부로부터 촉발되어지는 쟁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떤 측면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자면 여러분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단체협약 시정 명령의 경우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건 이제 아주 나쁜 사례지만은 작년 4월에 1,50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협약 조사를 다 진행을 해서 자율개정 공고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노동위원회에 일괄해서 단협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이게 잘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시정명령 통보를 하고 시정명령 통보를 한 후에도 이거를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계속 감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혹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동부 소관의 어떤 기관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노동지청, 지방청 평가를 하는 과정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 가운데 평가 배점에서 25%가 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진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배 개입을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해야 할 부분에서는 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공공부문에서 더 특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 노동정책, 반노조정책, 그리고 그 해당 정책 수단은 공공부문에서 개발돼서 민간부문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손배 청구 문제가 동산병원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철도에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민간 부분 전반에 민간 사업장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배 청구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뿐만이 아니라 각종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등 형사상의 어떤 처벌과 함께 손배를 같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 또 하나 사례를 보면은 국가가 손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경찰이 집회나 시위로 인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손배 청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쌍용자동차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건설이나 화물이나 이런 현장이 또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손배 청구를 활성화하자라는 토론회를 2006년에 하는데 그때 그 발표자가 그 모범 케이스로 삼았던 것이 철도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어떤 발생한 그 정책 수단, 이것은 민간 부분으로 급속하게 이동이 되어져서 전면화되어집니다. 앞서서 이제 제도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제기하셨듯이 그러니까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적으로 민주노조 파괴 사업장에 부과됐었던 이행강제금 금액입니다.
횟수만 보도 기업의 창조 컨설팅, 노무 컨설팅을 받기 위해 누적하게 컨설팅을 받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40억이 들어갔고 콘텐터스에 40억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런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행 강제금은 그냥 소소한 비용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호위에서 초심 판정이 나오고 중노위에서 재심 판정이 나고 나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니까 초심 판정서가 송달되고 나서 이행 강제금 부과 회의를 하는 회의까지 가는데 여기 지역별로 보시면 이제 서울, 부산, 경기 지역별로 있는데 최소한 70일에서 8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게 신속한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전혀 접근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순번방인 처벌 문제나 뭐 실효성이 낮은 구제명령 문제는 앞서서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나마 노동위원회가 최근 3년간 부당해고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인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음영 부분이 거의 인쇄가 안 됐네요. 보시면 사쪽에 보시면 14년, 15년, 16년의 가운데 칸이 중노위 판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대략 20%, 30%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 상황은. 그런데 문제는 부당 노동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형사처벌의 기준을 가지고 부당 노동행위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고의성을 갖고 있었냐 아니냐 이것을 여전히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구제 명령의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긴 했습니다. 예컨대 이것 사용자의 땡땡땡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이니 부당 노동행위를 시정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게시판에 뭐 가로 세로 2.5cm 사이즈로 뭐 모든 사원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의 어떤 부당 노동 행위를 중단시킬 만큼 효과성이 있는 명령으로 되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와 노동부를 통해서 이완되어져 있는데 노동부가 진행한 고소고발 처리 상황을 보면 보시다시피 1호, 2호, 3호, 4호 두 분 다 코수별로 보면은 불이익 취급하고 지배개입과 관련한 내용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10년부터 작년 7월까지 기소 처리되어진 상황을 보면은 이게 이제 5쪽에 두 번째 표에 보시면 노동조합 사용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고소인이 노동조합인 경우는 다 부당노동행위 관련한 고소입니다. 그 고소 사건을 보면은 그러니까 노동부는 기소를 기준으로 해서 품위를 합니다. 근데 이게 검찰로 갔을 때 검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최근에 이제 유성이나 가블 오토텍 사용자가 구속이 되어졌는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가블 오토텍은 불법적인 직접회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중단시키고 차단시켜야 되는데 그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쟁의의 적법성 문제를 판단하는 조정 전체주의 문제도 이제 커다란 문제인데요. 그나마 최근에는 행정지도 상황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표 6쪽 상단을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이게 권리분쟁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조정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권리분쟁이라고 하는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않는 사례들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조정 과정과 그 쟁의 합법성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이제 조정 서비스가 확대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손배 가압류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근본에서 거덜내는 하나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만 봤을 때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 2,000억이 넘고
죄송한데 아까 그 철도수사공단 손배 현황이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여기 집회에 못 넣었습니다. 사업장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하지 못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등으로 인해서 그 손배를 청구한 내용이 시퍼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단기간이에요. 최근 3년간. 이렇게 경제적으로 특히나 사용자가 어떤 탄압 행위를 할 거다라고 하는 예고는 전 조합원에게 일시에 금방 전달이 되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활동도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법에 있건 없건 간에 각종 다기한 방식으로 노동조합 탄압 행위, 부당 노동행위가 벌어지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어떤 방법은 대단히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맨 10쪽에 보면은 민주노총이 제도 개선 요구를 제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제한할 수 있겠는가. 방법은 정부가 친노동조합 정책으로 전환을 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노조 정책을 급속하게, 획기적으로, 신속하게,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힘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전환해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높이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데 정부가 정책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가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유력 야권 주자들의 경우에 보면은 비정규 노동자를 이렇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집단 노사관계 관련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게 아쉬운 점이고요. 집단 노사관계 관련한 브라이보의 사용자 가중 책임을 부여하는 문제, 징벌적 손해발생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손해액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금지 청구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노동위원회에서만큼은 최소한 형사처벌 기준과 달리 노동위원회가 판단을 하고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